예, 10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시 58분경에 사이드카가 발동했어요.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이드카 오랜만에 듣는 단어 아닙니까? 프로그램 호가 일시 효력정지, 5분간 효력정지하는 건데요. 지금 풀렸겠죠. 어쨌든 그만큼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급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이전에 어려운 국면에서 사실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우리가 이제 충분히 반등해 올 자리가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힘들었던 구간인데 급반등이 나오고, 물론 뭐 변수에는 크게 넣지 않았던 공매도 금지라는 뉴스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시황해설 테이버 작가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얘기가, 아마 공매도가 없었으면 오늘의 주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공매도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긴축 마무리 시장은 이렇게 제목을 뽑아야 될 거였어요. 근데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 얘기가 주말에 왔기 때문에요. 이 얘기를 포함해서 시장의 기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워낙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나올 것 같다고는 생각은 했었잖아요. 네. 근데 주말에 아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내용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일단 먼저 나온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네. 공매도를 긴급하게 금지한다. 네. 말 그대로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정도를 금지를 하고, 그리고는 공매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불법 공매도가 이미 발견이 된 상황이다 보니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한 그러한 아이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그 개선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도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350개만 공매도가 허용되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 그죠? 네. 그것마저도 이제 완전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면 금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도 보면 주로 위기 때, 뭐 금융 위기 때라든지 팬데믹 이럴 때 이제 공매도를 좀 금지한 적은 있었잖아요. 네,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의 상황을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시장은 일단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뭐 외국계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한데, 블룸버그에서는 또 다른 거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나왔는데요. 이 제도 조치한 걸 보고 나서 테이버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금요일 날 장이 마치고 난 뒤에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을 통한 매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2020년도에 한 1년 3개월 정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시기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 가격 조정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찌 보면은 적정가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을 꾸준히 보였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선물에서 매수 매도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RP가 들어와가지고 시장 조성자가 들어와가지고 호가를 조금 강하게 되지 않는, 혹은 어찌 보면은 수급이 없는 코스닥에 있는 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도 2020년부터 공매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품이 껴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번에는 3년 전에 하지 못했던 시스템 개선을 정말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전산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지금 뭐 개인들과 기관의 차이가 있죠. 이런 데서 기간이나 수수료 같은 거, 이런 투명성에 대해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보완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또 하나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기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주말에 이제 투자에 좀 감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이 KRX에 가면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리스트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이제 그걸 또 친절하게 기자들이 기사로 쓰면서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보면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 종목이죠. 공매도 잔고로 이제 수량 있고 잔고가 있는데요.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 종목 보면 뭐 2차전지, 포스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퓨처엠 홀딩스 이게 있고요. 또 소비주, 호텔신라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일부 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제일 강하게 좀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매도가 1차적으로 공매도 금지하면 공매가 많은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올릴 거잖아요. 네. 그런 섹터는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분석해 주세요. 일단은 뭐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두 개라고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2차 전지. 공매도랑 가장 이제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는 방금도 이제 공매도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셨겠지만 어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적정가 평가가 어려운 섹터. 말 그대로 바이오나 로봇, AI 같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정가라고 부를 수 있는 PER이나 아니면 시가총액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만 할 뿐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를 모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상황에서는 버블이 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기존에도 공매도가 많았고 그리고는 공매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뭐 주말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 그러면은 약간 시계열을 지난주, 지지난주로 돌려보시면은 일단 떨어지는 이유에 있어서 고금리라는 이유로 떨어졌고요. 그리고는 앞으로 펀더멘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조금 더 급락이 많이 좀 가파르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공매도에 들어왔던 그러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매도 금지에 어찌 보면 쇼커버링 혹은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이 안 좋다라는 관점으로 공매도를 들어온 그러한 IB나 그러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변동성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추가적인 공매도를 할 수도 있다. 혹은 추가적인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혹은 아예 공매도가 안 되니까 공매도가 풀릴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점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핵심은 불법 공매도예요. 근데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을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적인 일이 발생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산 미비 시스템, 말 그대로 공매도가 수기로 작성되고 있는 이 시스템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대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타이밍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법으로 이게 분류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공매도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듯이 말 그대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매도를 했냐? 아니면은 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자산 배분을 했냐 이 측면에서 좀 살펴보시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발언이 항상 세지만 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싸다, 선반영이 많이 되었다 말씀을 많이 드렸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수급으로 올랐다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을 분석을 통해서 공매도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안 풀 가능성도 높습니다. 말 그대로 제도가 어떤 식으로 이게 수급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펀더멘털이 바뀌었느냐 그러면은 요거는 단기적이실 수밖에 없다. 최근에 신용 반대 매매가 터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공매도를 들어왔던 그러한 자금들이 회수가 되는 과정이지 이것 때문에 강한 랠리를 보인다라고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점. 이 부분은 조금 냉정하게 단기적 시계열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2차 전지가 이제 강하게 반등이 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고민들은 좀 있는 거죠. 예. 이전처럼 이제 어쨌든 우려했던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다시 급등각으로 추세적 상승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결국은 다시 원래 그 시장의 펀더멘털을 좀 봐야 되는데 글로벌 증시부터 좀 보면요. FOMC 이후에 이제 금리 동결 사이클이 마무리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주가도 올랐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미국 증시 상승세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우리가 예상했듯이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4.999까지 갔다가 떨어졌거든요. 뭐 장중에는 잠깐 5를 뚫기도 네. 했었으나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FOMC를 기다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파월 의장의 FOMC 전에도 그리고 FOMC 때 인터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긴축을 좀 더 추가하는 영향을 줬다. 그리고는 시장금리가 급등을 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좋게 해석하면은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파월 의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경기 성장이 점점 천천히 슬로우 될 것이다. 말 그대로 둔화될 것이다라는 걸 좀 더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목표하는 2%라고 하는 그 목표치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경기는 천천히 식어내려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에 나온 지표는 고용 지표가 민간 기준에서 10만 명도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 시기로 놓고 보시면은 10만 명도 이 전월 대비로 증가하지 않았다. 요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매우 좀 안 좋은 데이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평균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고용까지 합산해가지고 17에서 18만 정도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정부 고용과 민간 고용을 합쳤을 때 15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장의 환호를 이번 주 내도록 이어질 연준 위원들의 FOMC 이후의 발언들이 이게 파월 의장의 말에 대해서 시장의 환호에 대해서 좀 더 좀 플러스 요인이 될지에 대해서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한 가지 더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11월 17일이죠. 2024년도에 대한 예산안, 미국의 예산안.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원 의장이 새로 뽑혔는데 약간 트럼프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강경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그리고는 내년도에 민주당이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원만히 협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셧다운이라는 단어가 올라올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산타랠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신고가를 쓰게 될 것인가를 놓고 보시면은 내년도는 경기 침체가 메인이다. 그리고는 경기 침체가 메인이다 보니 조금은 시장에서는 아직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 시장에서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는 푸클레이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0.95 정도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는 핵심은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태도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좀 관찰을 하면서 경제 데이터가 점점 둔화되는 것에서 연준이 어떤 식으로 뉘앙스를 가져가느냐가 랠리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증시 흐름 봤으니까 이제 국내 증시 흐름도 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네, 지난번에 2,300을 일시적으로 깼던 흐름들이 공매도 금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지금 2,430까지 올라왔거든요. 국내 증시는 물론 아까 이제 공매도의 영향이 시장의 기저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등의 추세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조금 더 위쪽으로 열려 있는 거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AI 그리고 네. HBM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말 그대로 숫자로 보시면은 수출 데이터가 반등하고 있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바이오나 아니면 의료 장비 그리고는 AI, AI보다는 HBM 쪽이겠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뭐 우리가 그 변압기 쪽이죠. 이런 쪽도 차트를 보시면은 전혀 꺾임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출이 돌아서고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의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내년도에 좀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과매도에서 돌릴 만큼 돌리고 있고, 그리고는 앞으로도 이제 좀 숫자를 보면서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코스닥은 2차 전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코스닥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코스피보다 많이 떨어진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고평가되었다라는 점과,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원래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는 대부분 바이오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2차 전지로 완전히 시장 색깔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이오일 때는 코스닥이 저는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돈을 못 번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대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아예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희망만 가지고도 매매가 일어났는데, 2차 전지는 이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공장이 존재하다 보니 철저하게 숫자에 의해서 이게 등락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의 시각이 더 이제 좋았던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뭐 HBM 관련해서 반도체 얘기하시는데 이건 뭐 시장의 가장 지금 핵심적인 섹터이고, 변압기 이런 쪽도 흐름 괜찮고요. 조선 바이오인데 조선주는 조금 뭐 최근에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조선주도 보시면 일단 뭐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기준 혹은 주가 기준으로 보시면 올해 초 대비 3배까지 올랐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이제 적점 대비로는 2배까지 오른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좀 선반영이 빠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있으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규 수주라든지 수출 물량을 놓고 보시면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원래 뭐 10년 만에 빅사이클이 왔다 실적이 좋아질 거라 그랬는데 단기적으로는 올랐던 부분을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좋게 보셨고요. 바이오 얘기하셨는데 바이오는
같이 오른 국면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그죠? 관심이 네. 가도 일부만 가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섹터별 종목별로는 좀 가더라도. 일단은 바이오는 제가 하드웨어적 바이오와 이제 소프트웨어적 바이오라고 좀 구분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신약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투심이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뭐 삼성 바이오록스를 위시해 가지고 우리가 뭐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는 기기나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나 실적을 보시면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장비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좀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는 수출 지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소프트웨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글로벌 빅파마와 이게 라이센스 계약이 아닌 실제로 M&A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술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정말 알짜가 있고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가 인수를 하겠다라는 의향이 나오면은 또 큰 한 파도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관심 종목은 제시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공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급등각이 막 나오고 이래서.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판이 돼서. 너무 이제 변동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 종목은 오늘 없고 그래서 이제 섹터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섹터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고 마칠게요. 시장에 기대감이 있는 쪽이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소비 관련주에 조금 관심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네. 특별히 화장품이나 이런 조금 관심이 있는데요. 이제 물론 공매도 상위 종목에도 소비자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 호텔신라나 뭐 롯데관광이나 이런 게 있는데 소비 관련주 좀 투자 아이디어. 소비 관련주는 국내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소비 관련주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라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고 그런 쪽에서 농심이나 삼양식품은 계속해서 주가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레알이나 아니면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좀 탑티어 브랜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내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는 좀 중소형 브랜드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라는 점에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아이디어가 정말 숫자가 뒷받침될 것이냐 라는 쪽에서 물음표가 남아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또 한 가지가 LG생활건강으로 좀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락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는 170만 원대에서 지금 30만 원대까지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주들은 비싸고요. 그리고는 주주 안원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좀 투자자들이 많이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수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들은 매매를 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면은 배당을 중심으로 매우 경기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셔야 조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민, 자동차에 관한 얘기 살짝만 좀 해주세요. 자동차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자동차는 핵심은 하나겠죠. 네. 지금 미국 내에서 중고차 가격이 빠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 반대로 요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재고가 조금은 돌아서야겠죠. 그럼 반도체를 놓고 보시면은 반도체가 언제 바닥이었냐? 감산 얘기가 나올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자동차도 감산 얘기가 나와야 이제 바닥을 정말로 찍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황 해설 테이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금지 얘기가 주말 사이에 나와서 오늘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섹터 전략 세워봤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